지금 세계 질서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무대가 바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략 경쟁. 지금부터 그 핵심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바로 이 두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경제 안보. 대체 이게 뭐고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얽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먼저 새로운 시대의 핵심 키워드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일본과 중국이 각각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두 전략을 비교해 본 다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기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요. 이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되는 핵심 용어 두 개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글로벌 사우스. 이게 그냥 지도에서 남쪽 나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모임 같은 거죠. 예전에 식민 지배를 겪었다거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비슷한 아픔을 가진 나라들이요. 옛날에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불렀던 바로 그 국가들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묶이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경제 안보는 뭘까요? 이건 우리 집안 살림을 생각하면 쉬워요. 갑자기 쌀이 떨어지거나 전기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만의 비법 레시피가 밖으로 새나가면 큰일이죠. 국가도 똑같습니다. 반도체나 희귀광물처럼 꼭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만의 첨단 기술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국가 차원의 살림, 즉 경제 안보인 거죠. 이게 없으면 나라가 흔들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자, 일본입니다. 일본의 전략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원조 물품 보내주고 돈 빌려주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접근법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첫째, 아주 촘촘하게 관계를 맺어요. 정상회담부터 실무자 포럼까지 여러 겹으로요. 둘째, 정부만 나서는 게 아닙니다. 민간기업, 시민단체까지 말 그대로 총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세 번째는 맞춤형 지원이에요. 모든 나라에 똑같은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지어주는 시기죠. 그럼 일본이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목표는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략적 자율성, 그러니까 핵심 자원을 스스로 확보해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전략적 불가결성이에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일본 없이는 안 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기술이든 안보든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구상이죠. 자, 이제 무대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일본이 이렇게 섬세하게 접근했다면 중국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거대한 규모와 강력한 추진력, 이게 중국의 특징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국의 태세 전환인데요. 원래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거 서구 애들이 우리 개발도상국들 갈라치게 하려는 거 아니야? 하고 경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오히려 이 말을 더 적극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는 아주 전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2001년에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고 2006년엔 브릭스를 띄우면서 차근차근 판을 깔았죠. 그러다가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잘 아는 1대1로 같은 거대한 구상으로 그 모든 걸 하나로 엮어낸 겁니다. 거의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인 셈이죠. 이 1대1로 구상을 보면요, 중국의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납니다. 이게 그냥 도로 깔고 항구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만들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나라의 전략 한번 나란히 놓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모든 게 다릅니다. 일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해요. 기술 공유나 맞춤형 지원 같은 걸 무기로 내세우죠. 반면에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세워서 우리가 중심이고 리더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막강한 자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죠. 목표부터 방법, 심지어 태도까지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이랑 중국이 경쟁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게임의 결과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이 경쟁이 우리 한국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의 이 문장이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일본과 중국은 저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전략이 없다. 어떤가요?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일종의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4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꼽습니다. 첫째, 우리만의 명확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이걸 우리의 경제 안보 목표와 딱 연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특히 학생이나 전문가 같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확 늘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긴 호흡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 사우스를 그냥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대한민국의 다음 10년, 2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